기원전 1550년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 고대 이집트 역사의 퍼즐 한 조각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기원전 17세기경 천년왕국을 이어오던 고대 이집트는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 나일강 하류의 지배권을 상실하였는데, 이때 들어선 정치적 세력이 힉소스 왕조입니다. 고대 이집트는 상이집트 티니스와 아비도스 출신의 흑인 세력이 하이집트를 정복하고 세계 역사상 최초의 통일왕국을 건설하여 왕국을 다스렸는데, 역사적으로 이 시기를 고왕국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나일강 델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집트의 인적 구성은 비호감 초승달 지역에서 이주해온 신석기 농부들과 사하라 지역의 사막화로 밀려난 수렵 채집인, 그리고 나일강 상류에서 이동해온 흑인 등 그 기원이 복잡합니다. 하이집트를 정복한 상이집트 세력은 현재 이집트 카이로 인근에 멤피스란 수도를 건설하여 왕국을 다스렸는데, 자신들을 고대 이집트 최고의 신 중 하나인 호루스의 화신으로 표현하며 파라오 권력의 신격화에 성공합니다. 신격화된 파라오는 고대 이집트를 지탱하는 사상적 버팀목이며 통치에 절대적인 권능을 부여하는 권력의 상징적 존재로 고대 이집트 3000년 역사와 함께 합니다. 수도인 멤피스를 기반으로 하는 흑인 파라오들은 기원전 27세기부터 600년간 고대 이집트를 통치하였는데, 이들이 이집트를 대표하는 문화유산 피라밋을 건설한 사람들입니다. 멤피스를 기반으로 하는 파라오 세력은 기원전 21세기경 알 수 없는 이유로 무너졌으며, 권력의 축이 하이집트의 헤라클레오폴리스와 상이집트의 테베로 옮겨가면서 통일왕국이 무너집니다. 하이집트와 상이집트의 분열과 경쟁은 150년간 이어지다가 상이집트 테베 세력이 승리하면서 테베에 기반한 파라오 권력이 탄생하는데, 역사적으로 이 시기를 중왕국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테베의 파라오 권력은 제12왕족 때 후계자가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왕국이 분열되는데, 나일강 하류에 있는 이트타오를 중심으로 하는 파라오 권력이 생겨나 델타 지역과 파이움 지역에 지배력을 행사합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정치 세력이 힉소스인데, 이트타오의 파라오 권력을 무너뜨리고 나일강 하류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습니다. 역사 이전부터 나일강 유역을 지배하던 고대 이집트인의 나일강 통제력은 크게 약화되어 델타 지역을 포함한 나일강 하류 30여 개 도시가 힉소스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이집트 역사상 최초의 이민족 왕조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힉소스 왕조는 상이집트 테베에 기반한 파라오 권력과 이집트를 양분하여 200년 동안 경쟁하는데, 아바리스 공성전은 힉소스를 상대로 고대 이집트인을 대표하는 테베 세력이 격돌한 전투입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힉소스는 한때 인도 유럽어족의 일파인 후리아인으로 철제 무기와 기마병 그리고 전차를 통해 이집트를 정복했다는 서양 학자들의 주장이 널리 인용된 적이 있었으며, 대한민국 역사학계도 이를 인용하여 시키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완벽한 거짓으로 밝혀졌는데, 당시 무슨 헛소리를 하냐고 하던 이집트 역사학계의 의견을 묵살한 채 검증 없이 서양 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대한민국 역사학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 기록에 따르면 힉소스는 기원전 23세기부터 현재 레반트 지역에 살던 셈족의 통치자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명확한 증거는 기원전 1900년 제12왕조의 파라오였던 크누호테 2세의 무덤에서 발견된 기록에서 확인되었으며, 힉소스가 수도로 삼았던 아바리스의 고고학 발굴로 재차 증명되었습니다. 아바리스에서 발견된 기록에는
14왕조부터 15왕조까지 아바리스의 통치자를 힉소스라고 기록한 비문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어 이들이 셈족이라는 이집트 역사학계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로마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힉소스가 유대인이라는 주장을 하여 구약성서 연구자들에게 맛 좋은 떡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힉소스가 철제 무기로 무장하여 이집트를 정복했다는 주장도 완벽한 거짓인데, 힉소스가 이집트를 지배할 당시 철제 무기를 처음 제작한 민족으로 알려진 히타이트도 청동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상형문자 기록과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증명된 힉소스는 대부분이 레반트 지역을 기원으로 하는 민족이며 일부가 나일강 델타 지역에 살고 있던 셈족 계열의 민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일강 델타에 살고 있던 힉소스는 이집트 12왕조의 분열을 틈타 그들의 거점 도시인 아바리스를 기반으로 세력을 형성하여 하이집트를 지배하던 이트타워 세력을 무너뜨리고 파라오에 등극합니다. 고대 이집트 역사상 최초로 이 민족인 힉소스가 나일강의 지배권을 갖게 되는데, 전성기 때는 상이집트 테베의 세력권인 아마르나까지 지배합니다. 이집트와 레반트 문화가 혼합된 힉소스는 이집트 파라오 권력을 승계하여 왕실직함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이집트 서기관을 고용하여 기록을 남겼습니다. 힉소스는 아나톨리아의 히타이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로니아와 외교 관계를 맺었으며 상이집트 테베 세력과도 결혼 동맹을 통해 우호 관계를 유지했다는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족인 힉소스의 나일강 하류에 대한 지배력은 필연적으로 상이집트의 또 다른 파라오 권력인 테베와 대립하였는데,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테베의 파라오가 힉소스에게 사로잡혀 도끼로 살해되기도 합니다. 힉소스와 테베의 대립은 계속되었는데, 테베의 파라오인 아모스의 통치 18년에 반격을 시작하여 1550년 힉소스의 수도인 아바리스를 포위 공격하여 무너뜨립니다. 이민족인 힉소스의 파라오 권력 승계는 고대 이집트인이 전승해온 정통의 파라오 권능에 심각한 손상을 남겼는데, 이를 은폐하고자 테베 세력은 힉소스의 모든 파라오 기록을 삭제하고 파괴합니다. 아바리스 공성전의 패배로 힉소스의 이집트 통치는 막을 내렸으며 이후 힉소스에 대한 기록과 흔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승리를 거둔 테베 왕조는 고대 이집트 역사상 최대 번성기인 신왕국 시대를 열었으며 투트모세, 람세스 등 수많은 정복자 파라오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들은 힉소스에게 당한 지역을 갚기 위해 레반트 지역을 수십 차례 공격하여 식민지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아나톨리아의 강대국인 히타이트와 대결하게 됩니다.